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현명한 사람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정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후회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놀아주지 못한 것, 아내와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것,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사장은 달랐다. 사업 실패로 집도 잃고 가족들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그의 밝은 표정에서 진정한 평안함이 느껴졌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 첫 번째, 과거의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소재로 본다.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 얻은 교훈에 집중하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라고 여긴다. 정 여사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젊은 시절 잘못된 투자로 집을 날린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당시에는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신중한 내가 있어요.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 후 정 여사는 돈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다. 현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평안함을 만들어준 셈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실패도 실수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긴다. 두 번째, 지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일에 집중한다. 최 부장은 젊은 시절 꿈이었던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을 오랫동안 후회했다. 공무원이 된 후에도 그때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다면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하지만 5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는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산다. 시민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안정적인 직업에 감사한다. 과거의 꿈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약에 그때 이랬다면 하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런 현실 인식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세 번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다. 현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이 순간의 값어치를 안다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순간순간을 최대한 누린다. 이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오늘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창밖에 핀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녀는 단순한 일상에서 깊은 기쁨을 찾는다. 손자와 나눈 짧은 대화, 이웃과의 안부 인사, 저녁 드라마 시청.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현재를 더욱 치밀하게 누린다. 현명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긴다. 네 번째,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송 여사는 젊은 시절 성격이 급해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결국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당시에는 모두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송 여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다. 과거의 실수들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준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5번째, 감사할 것들에 집중한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얻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 한 사장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규모를 줄여야 했다. 그때는 실패한 사업가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다르게 해석한다. 힘든 시기를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어려울 때도 함께해준 직원들, 든든하게 지지해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또한 사업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일만 아는 아버지에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점을 찾아낸다. 잃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6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과의 비교다. 동창은 성공했는데 나는, 친구는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런 비교가 후회를 키운다. 조 여사도 한때는 이런 비교 때문에 괴로웠다. 대학 동창들과 만날 때마다 위축되었다. 의사가 된 친구, 교수가 된 친구들에 비해 자신은 초라해 보였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삶이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저는 제 길을 걸어온 거고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신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성공했다는 친구들을 자세히 보니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사정은 복잡했다. 결국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한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추구한다. 7번째,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긴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다.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찾아낸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한다. 오늘은 개나리가 폈네요. 벤치에 앉아 있는 고양이가 참 귀여워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그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또한 손자들과 나누는 대화, 부인과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보는 뉴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럽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성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평범한 일상의 평화로움이
더 소중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낮춘다. 큰 것을 바라지 않으니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풍요롭고 의미 있다. 8번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은 미래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않는다. 김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병이 생기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즐겁게 살겠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다. 손자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만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걱정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해둔다. 건강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둔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현재를 어둡게 만들지는 않는다. 9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과거의 얽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갇혀 산다. 이 부장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다. 어릴 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가 미웠다. 그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성격도 소극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술을 마신 것도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용서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안다. 용서해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10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적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고 한다. 정할아버지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주고받는다. 늙어서 뭘 배워라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고 성취감도 컸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 또한 등산, 서예, 원예 등 다양한 취미도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 우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삶에 대한 철학도 특별하다. 모든 경험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현재를 풍요롭게 만든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용서하는 마음도 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원망이나 미움에 매달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삶을 즐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거창한 즐거움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고 누린다. 이런 능력이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면 이런 현명한 사람들을 본받아 보자. 그들처럼 과거는 학습의 자료로, 현재는 감사의 시간으로 여겨보자.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로 낭비하지 말자. 현명한 사람들처럼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다. 박 교수는 60이 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젊은 시절 학자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었다. 논문도 별로 쓰지 못했고 승진도 늦었고 해외 유학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훌륭한 교육자였다는 것을. 수많은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내는 감사 인사와 안부 인사가 진짜 보람이었다. 연구자로서는 특출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육자로서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 깨달음 이후 박 교수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의 아쉬움 대신 현재의 만족감이 가득했다. 최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다른 가정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독립적으로 잘 자랐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강한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최 여사는 이제 자신이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생각한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인생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부족했던 것들보다 잘했던 것들이, 실패보다 성공이 더 크게 보인다. 또한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할아버지는 이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은퇴 후에야 기회가 생겼다. 늦었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풍경들이 모두 신선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돌아와서는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다. 정할머니는 여든에 스마트폰을 배웠다. 손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SNS까지 활용한다. 어려운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늙어서 뭘 배워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관없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성취감이 그런 시선들보다 크다. 무엇보다 손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체력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한다. 할 수 없는 것에 아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또한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매달리지 않으니 마음이 여유롭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송 부장은 예전에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던 동료와 화해했다. 은퇴 후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과거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는 서로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 아닌 일로 감정이 상했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앙금을 풀 수 있었다. 지금은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근황도 나눈다. 과거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관계다. 용서하고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조 여사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다퉜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분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과거의 갈등들은 모두 서로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였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와 포용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된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한 물질적 욕심이 적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스트레스도 적다. 한 부장은 은퇴 후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겼다. 관리도 쉽고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만족한다. 큰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둘만 살면 되는데. 청소할 곳도 적어지고 관리비도 줄어서 좋아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다. 물건도 많이 정리했다. 젊었을 때 모았던 책들, 옷들, 장식품들을 대부분 처분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니 집안이 깔끔해졌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이 더 편안하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삶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평안해진다. 건강 관리에 대한 태도도 현명하다.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다.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김할머니는 당뇨가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적절히 운동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다. 오히려 걱정이 없으니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다. 정할아버지도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손자들과 놀기도 한다. 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되 그것에 얽매여 살지는 않는다. 이런 현명한 태도가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평안하니 몸도 더 건강해진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현재도 만족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니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았어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할머니도 비슷한 생각이다.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언제 가도 괜찮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다린다. 이런 초월적인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은 큰 교훈이 된다.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배워서 실천해보자. 과거의 실수들을 학습의 기회로 여기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들에 집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어느새 과거의 후회는 사라지고 현재의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